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그림을 잘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건데요. 자, 뜨거운 여름철 아스팔트 위에 있는 얼음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자, 시간이 지나면 따라 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녹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얼음이 녹는 이유가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왜? 자, 내려간다고 하면 얼음은 더 꽁꽁 얼 것입니다. 하지만 녹는 이유가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태양처럼 온도가 높은 것을 우리는 고온이라고 하고 얼음처럼 온도가 낮은 것을 저온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고온과 저온은 다른 말로 온도라고 하죠. 온도. 자, 이 온도는 과거에는 따뜻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있는데요. 이 입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느립니다. 그래서 입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정도가 온도다. 이때 온도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 그리고 과학계에서 쓰는 절대 온도가 있다.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제일 낮은 온도를 0도, 제일 높은 온도를 100도, 이들을 백등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도시라고 하고 0도와 100을 100등분 했기 때문에 한 칸이 1도씩 만들어진 온도계가 섭씨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0도였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낮은 온도가 0도일까요? 아니요. 바로 영하 273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 즉 0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27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온도로서 단위는 K,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온도가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다시 하여튼 돌아가면 세상에는 온도가 높은 고온과 온도가 낮은 저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얼음이 녹는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다 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열이 이렇게 전달되구나. 이때 열의 이동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온에서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갖고 있던 고온은 열을 잃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저온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곳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그때 온도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이때 고온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입자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저온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고온은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입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저온은 입자의 움직임이 빨라지다가 결국은 두 개의 움직임이 같아지겠죠. 이때가 열평형이다. 이때 열의 이동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고체에 의한 거면 전도, 액체와 기체에 의한 거면 대류, 그리고 물질의 도움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복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아까 에너지가 이동한댔죠. 에너지의 이동을 바로 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의 이동을 열. 그러면 에너지가 이동할 때 그 양이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한 양을 뭐라고 할까요? 자, 조금 전에 에너지의 이동은 열이라고 했죠. 그럼 그 양이니까 합치면 뭘까요? 열량입니다. 열량 하니까 뭐가 많이 떠오르죠? 바로 피자와 햄버거 먹을 때 우리가 열량을 많이 따지잖아요. 단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이게 열량입니다. 자,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참고만 얘기하면 1kcal는 무엇이냐? 자, 우리 생명체의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로 몸의 6,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라고 했죠. 바로 물입니다. 물 몇 킬로그램일까요? 바로 1kg입니다. 몇 도씨일까요? 바로 1도씨입니다. 그래서 1kcal라는 열량은 물 1kg 1도씨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 바로 열량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똑같은 열량을 가해도 양은 냄비와 뚝배기는 온도 변화가 다르다 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게 바로 비열입니다. 물질마다 똑같은 열량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다른데요. 그게 비열입니다. 이 비열의 정의가 조금 전에 했던 이 1kcal가 너무 비슷한데요. 물 대신에 물질이라는 말만 바꾸면 비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물질 1kg 1도씨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비열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열량은 칼로리라고 했죠. 비열은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게 단위입니다. 자, 이때 하나의 식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거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열량은 바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C입니다. C 곱하기 온도 변화 또는 온도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열량은 질량 곱하기 C 비열 곱하기 델타 T 온도 변화. 이 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때 자, 비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비열한 놈 바로 이 비열을 기준으로 대인배 소인배 자, 나뉜다. 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대인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군자를 일명 대인배라고 하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열을 받게 하더라도, 즉 아무리 열을 주더라도 자, 온도 변화가 어떨까요? 대인배는 아무리 주변에서 열 받게도 열을 안 받죠.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을 바로 비열이 큰 물질을 말합니다. 반대로 소인배는 주변에서 조금만 열받게도 혼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죠. 온도 변화가 어떨까요?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을 비열이 작은 물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양은 냄비와 뚝배기 중에 어떤 재질이 금방 끓어오르고 금방 식을까요? 바로 양은 냄비죠. 그래서 양은 냄비처럼 온도 변화가 큰 물질들을 비열이 작은 물질, 뚝배기는 은근히 온도가 올라가고 은근히 식죠.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물질들을 비열이 큰 물질, 바로 대인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여름철 자, 바닷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새벽에 달궈졌던 이 모래와 바다가 식어서 결국 두 개의 온도가 같은 열 평형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새벽에 이제 이 모래와 바다의 온도가 같은데 이제 태양이 떠서 각자 자,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됐더니 이제 한참 달궈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자, 바다다라고 맨발로 해수욕장에 딱 가는 순간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즉 똑같은 열을 받았어도 모래가 쉽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시원하죠. 왜? 바다는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쉽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소인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래는 비열이 작은 물질. 자, 바다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죠. 바로 대인배, 즉 비열이 큰 물질. 그랬을 때, 자, 보통 고체인, 이 모래처럼 고체인 물질보다 바다처럼 액체인 물질들이 비열이 보통 큽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쉽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비열. 자, 다음. 바로 열을 받았을 때 길이나 부피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열 받으면 늘어난다. 그래서 금속뿐만 아니라 액체나 기체도 늘어나는데, 자, 보통은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더 잘 팽창이 된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때 열 팽창을 가지고 나온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두 개의 금속이 이어져 있는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 자, 이때 바이메탈은 금속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A와 B가 있을 때, 자, A가 B보다 더 열팽창이 높다고 하면 가열을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A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A를 많이 늘리세요. B는 적게 늘어나죠? 적게 늘리세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점과 밑에 점을 이어주세요. 이어주면 이렇게 수평인 아이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죠.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반대로 냉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자, 한쪽이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가열하고 있다. 그럼 똑같습니다. A가 만약에 많이 늘어난다. 그럼 A를 많이 늘리세요. B는 적게 늘리세요. 그래서 항상 위의 점과 아래 점을 연결해 주세요. 위의 점과 아래 점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였던 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죠. 어디로 갈까요?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였던 게, 자,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래서 이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럼 냉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더 간단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가 있으면, 자, 이렇게 일자로 자르세요. 휘어졌던 거를 일자로 자르세요. 그러면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누가 더 많이 늘어났을까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나온 것들은 한순간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팽창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9페이지, 자, 13번 문제. 자, 중요하니까 한번,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온도에서 가열을 했더니 똑같은 열을 가했습니다. 즉, 열량이 같았을 때 A와 B의, 자,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5분 뒤에, 자, 5분 뒤에, 자, 처음 시작 온도는 20도인데, 자, B는 40도가 되었고, A는 60도가 되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비열이, 자, B는 A의 몇 배인가? 비열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A, B 중에 어떤 게 비열이 큰지 찾아볼게요. 자, 같은 시간당, 자, 똑같은 열을 가했는데 B는 20도만 증가했고 A는 40도가 증가했습니다. 누가 온도 변화가 큽니까? 바로 A죠. 그래서 A는 양은 냄비처럼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는 물질입니다. 대인배일까요? 소인배일까요? 소인배입니다. 그래서 A가 비열이 작고 B는 온도 변화 적었죠. 대인배,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비열이 큰데 이때 보시면 20도와 40도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B가 A보다 2배 비열이 큰 물질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자 A의 질량이 0.2kg이고 이때 5분간 가열한 열량이 4kcal일 때, 자, A의 비열은 얼마이겠는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하나의 공식 꼭 기억하려 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자, 바로 공식. Q는 MC 델타 T. 자,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비열이기 때문에요. 비열을 남기고 M 델타 T를 넘기면 항상 분모로 내려갑니다. M 델타 T 분의 Q. 그래서 자, 조금 전 열량 얼마 가했다 했습니까? 4kcal죠.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0.2. 자, 온도 변화. 자, 5분간 A는 몇 도가 증가했을까요? 40도가 증가했죠. 40도 하면, 자, 8분의 4, 2분의 1, 다른 말로 0.5kcal/kg 도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공식을 가지고 풀었죠. 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모든 시험이나 나중에 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 그래서 비열의 단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kcal/kg 도시라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따라서 자, 주어진 단위에 자, 문제가 나왔다 싶으면 각각의 단위와 관련된 값이 반드시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단위의 값을 그 위치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비열을 구하시오 하면 kcal/kg 도시죠. 그래서 kcal의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 kcal가 있죠. 이 숫자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4. 자, 그리고 킬로그램, 반드시 문제에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0.2. 그리고 온도 변화, 도시. 아까 A의 온도는 몇 도가 변했다? 40도가 변했다. 40. 자, 보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공식에 있던 식과 자, 단위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0.5가 나옵니다. 그럼 단위는요? 이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kcal/kg 도시. 그래서 이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열심히 시험 준비하기 바랍니다. 항상 과학자와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